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예, 오늘 많이 추우셨죠? 한파에 강한 바람까지 불며 체감 온도를 끌어내렸고 해안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산지에는 한라산 입산이 통제되고 이 도로가 얼어붙어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등 교통편 차질도 이어졌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한라산 천백도로 어리목 입구에 차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빙판길로 통행이 제한되면서 차들이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언덕을 오르던 차들은 거꾸로 내려오고 일부 차량은 월동장구가 부서져 애를 먹입니다. 대구에서 우리 제주도에 눈 보러 왔거든요. 근데 길이 너무 얼어서 체인도 안 되고 이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대설특보가 내려진 산지에는 5에서 6cm의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곳 천백도로는 낮인데도 기온이 영하 4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평화로에도 오후 한때 많은 눈이 쏟아졌고 중산간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해 차량 미끄럼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상대를 못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중앙에 박힌 것 같아요. 해안에도 눈이 내리면서 서귀포에서도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갑자기 추워져서요. 저희 아기들도 내복 다 챙겨 입히고 저도 내복 다 입었는데도 밖에서 돌아다니기 너무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이 춥네요. 제주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주와 군산을 잇는 항공기 등 10여 편이 결항됐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일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제주에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도 눈이 오겠고 당분간 추위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에 대한 결론을 가능한 빨리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 대응 등으로 아직 용역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내부 의견을 종합해 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능한 올해 안에 입장을 결정해 환경부에 통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발표 시기를 특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훼손 논란이 이어져 왔던 제주 자연체험파크 개발 사업이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이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동부의 중산간 지대에 펼쳐진 울창한 숲.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예정지입니다. 당초 맹수를 사육하는 사파리 월드로 추진됐지만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논란이 일자 사파리는 철회하겠다며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사업자는 3년 동안 714억 원을 들여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관광 휴양시설을 조성하고 사업 부지의 66%를 차지하는 49만 제곱미터의 녹지는 원형 보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도민 80% 이상 고용 계획과 농축수산물 계약 재배, 부대 서비스에 대한 마을 자생단체 참여 방안을 조건으로 개발 사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산림훼손이라든가 우리 하시는 사람들이고 또 부서들에서 일단 오랫동안 검토한 결과 일단 최종적으로는 이제 승인을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붙여서 문제는 이곳과 맞닿은 곳에 세계적으로 보전 가치를 인정받은 남사르 습지인 동백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동백동산에서 200m 떨어진 사업 부지에는 곶자왈 광장 등 관광 휴양시설을 비롯해 숙박시설과 전망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제주 곶자왈에만 서식하는 세계적인 희귀식물인 제주 고사리삼과 함께 물장군과 애기뿔 소똥구리 등 다양한 멸종위기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지가 제주 고사리삼 서식지가 100여 곳이 넘게 확인이 된 곳입니다. 결국 그 법정 보호종에 대한 훼손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것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주민 개인정보 유출과 공무원의 유착 의혹, 무단 벌채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자연체험파크 개발 사업.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뒤에도 환경훼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동부 지역의 스마트 혁신 도시를 조성하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시행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이번 계획에는 스마트 혁신 도시와 함께 혁신 물류단지와 청정 제주 트램, 미래 농업센터와 곶자왈 생태공원, 글로벌 교류 허브 등 신규 사업 6개가 포함됐습니다. 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학단지, 헬스케어 타운과 신화역사공원, 휴양형 주거단지 등 기존의 5개 사업도 계속 추진됩니다. 제주 4.3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4.3의 세계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직후인 1607년부터 1811년까지 당시 일본 막부의 요청으로 12차례에 걸쳐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된 외교 사절단인 조선통신사의 기록물. 역사적 경위로 한국과 일본에 소재하는 자료물은 지난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조선통일사가 왕래하는 기간 동안에 양국 간에 전쟁이 없어서 평화적인 시기를 보냈다는 부분을 저희는 제일 큰 성과로 생각을 하고, 이보다 앞서 2011년에 등재된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등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16점. 여기에다 제주 4.3 기록물을 추가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 4.3 평화재단과 제주도가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등재 대상 기록물은 4.3이 발발한 1947년부터 7년 동안 생산된 재판 기록과 진상규명을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진상조사 보고서와 증언 자료, TV 다큐멘터리 등입니다. 국가폭력 사태로 빚어진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이어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등재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 국가폭력을 이겨내고 진실 찾기의 긴 여정, 그리고 그 진실 찾기 이후에 유족회와 다른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상생 운동에 대한 그런 모든 관계들을 담은 기록물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세계사적인 가치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 유산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 또 대체 불가성 이런 것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좀 밝히고 또 이것들을 이제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그런 노력들도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주 4.3 평화재단과 제주도는 빠르면 내년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774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563명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7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 7일 이후 98일 만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3,700여 명으로 전주보다 900명이 늘었습니다. 내년 제주 지역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제주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7.09%,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13% 떨어져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제주 지역 공시지가 하락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컸는데 국토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문화재청에서 증설공사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용천 동구를 기재하지 않았다, 최근 공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동구를 추가하는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공사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문화재청이 용천 동굴의 영향도 검토한 뒤 증설을 허가했고 사업기간 연장은 제주도의 위임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주차장에 있던 SUV 렌터카 차량이 바다를 향해 미끄러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내부와 해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배경은 운전자가 차량 기어를 주행 상태에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홍수 제주 4.3 유족회 서부 지회장이 형사보상금 500만 원을 유족회에 기부했습니다. 김홍수 서부 지회장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 세대의 평화 인권 교육과 4.3 진상규명에 보상금을 사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회장의 아버지는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7년간 복역했고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사단법인 행복인의 협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발표한 개 사육농장 합동조사 결과에 농장 상당수가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가축분뇨 배출 시설로 신고된 개 사육농장 61곳 가운데 휴업 중인 곳을 뺀 39곳을 점검했지만 실제로는 80여 곳에 이른다며 민간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개 사육 농장을 전면 철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